대신기출문제 14회 푸시겠습니다. 문제 1 기본 작업 1에서 우리는 기본 작업 2에서 4번 부분만 풀어보시겠습니다. 기본 작업 2 워크시트에서 H4에서 H13 영역은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하여 문자 뒤에 골뱅이 koreachem.net을 표시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H열에 보시면 일단 문자가 하나 담겨 있는데 이 뒤에 골뱅이 koreacham.net을 붙여라 라는 얘기입니다. 전체 블럭을 씌우시고 표시 형식에서 확장 메뉴 아이콘 들어가십니다. 사용자 지정 G 표준 지우시고, 자, 문자기 때문에 골뱅이 명령어. 그 다음 뒤에 이제 골뱅이 챔 적어야 하는데, 골뱅이 하면 저 위에 보기 형태가 블루 나타난다 해서 이 골뱅이는 우리가 문자 명령어가 아니라 그냥 문자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었을 때 정확하게 큰 따옴표 붙여주시고, 골뱅이 해서 KOR 챔.net 하시고 큰 따옴표를 정확하게 붙여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큰 따옴표를 묶어주셔야 한다라고 해서 조금 까다로운 서식 지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작성해 주신다 확인하시면 되고, H열을 자동 맞춤 기능을 통해서 넓혀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본 작업 3번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건강검진 결과표에서 성별이 여이고 키가 160 이상의 데이터를 고급 필터를 사용해서 검색하시오. 고급 필터의 조건 A20, D22 영역에 알맞게 지정하시오. 복사 위치는 24셀에 하시오 라고 해서 기본형 그대로의 고급 필터가 나왔습니다. 성별 항목과 키 항목이 들어가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하셔서 A20에 붙여 넣으시고, 성별이 여이고 그 다음에 키는 160 이상, 크거나 같다 160 적어주셔서 조건을 완성하시고 고급 필터 들어가겠습니다. 전체 영역 블럭 씌우시고 데이터 정렬 및 필터 고급 가십니다.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다. 목록 범위 그대로 지정되어지고 조건 범위 클릭하셔서 전체 조건 범위 블럭 씌워주시고 A20에서 AB21 블럭 씌워주시고 복사 위치는 A24에 하라 라고 했습니다. A24 셀 클릭해 주시고 확인하시면 나타나시겠습니다. 최신기출 문제 14회 문제의 계산 작업 하시겠습니다. 1번 표 1에서 제품 코드의 첫 문자와 코드표를 이용하여 총 판매액을 계산하시오. 총 판매액은 판매량 곱하기 판매가 라고 해야 한다. 자, VLOOKUP과 left 함수를 이용해라. 자, 여기서 일단은 코드표에는 판매가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VLOOKUP left 함수를 이용해서 판매가를 구하고 여기에 판매량까지 곱해서 총 판매액을 계산하셔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품 코드의 첫 글자에 따라서 비교해서 세로 방향으로 비교해서 판매가를 가지고 오시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교한 값에서 결과는 1, 2, 3 중에 몇 번째 값을 갖고 온다? 세 번째 값을 갖고 온다 라고 해서 우리 VLOOKUP 함수가 left 한 값을 범위에서 찾는데 이번에 열 번호 세 번째 걸 갖고 오고 찾는 데이터가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0 기능을 이용해서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VLOOKUP 함수를 작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left 함수부터 작성하시겠습니다. 등호는 하셔서 left 함수 마법사 제품 코드 A3의 한 자리를 갖고 오겠다. 그래서 밑으로 채우기 보시면 보이실 겁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등호가 left에서 VLOOKUP 하겠다. 더블 클릭. 커서를 VLOOKUP으로 옮기고 함수 마법사 들어가서 이 데이터를 left 한 값을 찾는다. 어디? 코드표에서 찾는다. 코드표는 변하면 안 되니 F4 절대 참조. 찾아지면 1, 2, 3 중에 네 번째 값을 갖고 온다. 찾으려는 데이터가 문자니 반드시 0에서 정확한 값을 찾아준다.
확인하셔서 밑으로 채우게 해주십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이 단급 판매가만 가지고 오시면 안 되고 판매량을 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입력 주제를 끝에 가져다 놓고 곱하기 판매량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제일 마지막에 더블 클릭해서 제대로 참조되었는지 보시겠습니다. 2번 표 2에서 휴가 시작일과 휴가 일수를 이용하여 회사 출근일을 표시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주말 토요일은 제외하고 이 데이즈 360 워크데이 중 알맞은 함수를 선택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이 데이터는 날짜 형태로 만드는 거, 그 다음 데이즈 360은 날짜를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워크데이는 며칠 이후에, 그러니까 며칠 근무했을 때의 날짜는 일한 날짜를 체크할 때 사용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 지금은 선택되는 함수가 워크데이를 선택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해서 등호는 하셔서 이 데이터 하면 여기에 몇 개월 후의 날짜를 반환하는 거, 이건 아니겠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days 360 클릭해 보시면 이 아이는 두 날짜 사이에 날짜 수를 계산해 주고, 이것도 아니겠다 나왔다 해서 워크데이 위크데이요. 헷갈리시면 안 돼. 특정일이나 전후의 날짜 수에서 주말이나 휴일을 제외한 날짜 수, 평일 수를 반환한다라고 되었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함수 마법사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일단 스타트 날짜는 휴가 시작일, 그 다음에 며칠이 흘렀는지는 휴가 일수가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휴가 일수 K3 하고, 헐리데이라는 부분은 국경일 또는 공휴일, 임시 공휴일을 따로 적어 놓고 그걸 참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일단 무조건 토요일, 일요일은 빠져지기 때문에 지금 헐리데이가 없다면 안 적으셔도 토요일, 일요일은 빠져집니다. 해서 확인하시면 날짜가 출력이 되어지겠다. 밑으로 채우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워크데이라는 함수, 처음 나온 함수 한번 해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 표 3, 주행거리에서 기준거리를 뺀 거리가 0 이하면 최상급, 2만 이하면 상급, 2만 초과하면 공백으로 비구에 표시하시오. if count if average if 함수 중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시오 라고 했는데, 결과가 최상급, 상급, 공백이기 때문에 당연히 if 함수가 되겠다 라는 거. 자, 그럼 if 함수를 구조화시켜 보시는데, 일단 결과는 최상급, 상급, 공백이 들어가야 한다. 결과부터 적으시고, 자, 최상급이 되기 위한 조건은 주행거리, 내 주행거리 빼기 기준거리가 이 13에 있다. 이 뺀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하면 최상급, 아니라면 또 상급인지 비교해야 된다. 주행거리 빼기 기준거리가 2만 이하라면 상급, 아니라면 이도저도 아니라면 공백을 표시해 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해서 이대로 작성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하셔서 먼저 등호는 하셔서 수식부터 적으셔도 상관없지만 수식은 안에 가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if 들어가겠습니다. 함수 마법사. 자, 첫 번째 방금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가로 열고, 가로 안 열어도 상관없지만 가로 열고, 내 주행거리 DO 빼기 주행 기준거리 2, 3. 자, 밑으로 채우기 하실 겁니다. 그럼 D15는 바뀌어야 하지만 2, 3 바뀌면 안 된다. F4 절대 참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 아이가 작거나 같다 0.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이 부분이 또 반복되어지는 게, 수식이 반복되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복사해서 두 번째 또 쓰겠습니다. 룩 씌워서 복사하시겠습니다. 컨트롤 C 하시고, 그러면 최상급. 자, 아니라면 또 if 가로 열고 닫고, 수식 입력 줄에 두 번째 if 부분에 클릭하셔서 두 번째 중첩 if 부분에 들어가셔서 조건 부분에 컨트롤 V 붙여 넣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얼마? 20000. 2만 이하라면 상급,
상급. 이것도 아니라면 공백.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수식입력줄에 제일 처음 if로 오셔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고 확인하셔서 밑으로 채우기 하시겠습니다. 하셔서 제일 밑에 더블 클릭해서 보시고 하셔서 자, 이 함수는 if 함수에서 수식이 들어가는 함수다 해서 이렇게 구조만 하실 수 있으면 그래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라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표사에서 가입 이메일에서 골뱅이 앞에 문자열만 추출하여 아이디를 표시하시오. 표시에 추리 골뱅이 네이버는 추리만 MID와 서치 함수를 이용하시오. 자, MID 함수는 많이 보셨는데 서치 함수는 처음 보시기 때문에 서치 함수를 한번 찾아보시면 서치는 어떤 문자열에서 내가 찾는 문자열을 어디에 있는지 숫자를 반환해 준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서치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등호는 서치 함수 마법사 가셔서 찾으려는 문자열 골뱅이를 찾고 싶다. 어디서 찾고 싶다? 내 이메일에서 찾고 싶다. 하면 여기 구가 나온 게 보이실 겁니다. 자, 물론 여기서 첫 번째부터 찾아달라, 두 번째 이렇게 지정하실 수 있는데 안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구가 나왔으면 그 말은 9번째 글자에 골뱅이가 들어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아이디는 8번째까지가 아이디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왼쪽에서 8번째까지. 왼쪽에서 8번째. 그래서 만약에 서치한 값이 9가 나오면 빼기 1을 한 값까지만 가지고 오면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함수가 MID 함수입니다. MID 함수는 그죠? 어디에서 어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MID 함수에서는 일단 처음은 첫 번째에서 서치한 값에 빼기 1한 값까지를 가지고 오면 우리 아이디가 변환되어지는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이식 그대로 해도 되지만 빼기 1한 값을 갖고 와야 해 라는 부분입니다. 빼기 1한 값.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단순한 형태로 살펴보자면 이 함수는 함수란 형태를 살펴보자면 이 함수는 이렇게 서치와 MID가 중첩이 되어지는 함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MID 함수는 가로 열어보시면 인수가 3개 주어지는데 첫 번째는 문자열, 그 다음에 처음에서 몇 글자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서치한 값은 3번째 인수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한 형태에 이렇게 중첩 형태대로 작업을 해버리시면 나중에 이 아이가 처음 인수로 들어가지기 때문에 일단은 요것만 기억을 하시고 가셔서 이 서치라는 함수를 블럭 씌워서 컨트롤 X 잘라내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MID 함수로 들어가서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가셔서 아는 대로 가입 텍스트에서 첫 번째에서 몇 개 하는 세 번째 항목에 컨트롤 V 붙여 넣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붙여 넣어서 확인. 그래서 밑으로 채우기 작업하시면 마무리가 되어지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함수는 서치라는 함수가 조금 어려운 함수, 그 다음에 이렇게 빼기 1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조금 까다로운 함수이기 때문에 자, 요런 거 나왔을 때 한 3번 정도 연거푸 연습하셔서 아, 이렇게 푸는구나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표 5에서 여학생의 수학 점수 평균을 계산하여 G27셀에 표시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평균 점수는 반올림 없이 정수를 표시하시오. 숫자 뒤에 점을 표시하시오. 트렁크와 에브리지 if 함수와 %, 연산자를 이용하시오. %, 연산자는 점을 붙이는 거고 에브리지 if 함수는 여학생의 수학 점수의 평균을 계산하는 거다. 그러면 이 트렁크라는 함수는 뭐냐? 아, 이 아이는 반올림 없이 정수로 표시하는 건가 보다 생각하시면 등원은 하셔서 트렁크 한번 적어 보십니다. 지정한 자릿수만 남기고 소수점 아래를 남기고 자릿수를 버립니다. 자, 이 아이는 버림이 되기 때문에 반올림, 올림 있는 거 없이 버림이 진행되는 함수다라는 걸 기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셔야 되는 게 이 아이는 중첩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먼저
average if 함수를 하고 trunk 함수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 이렇게 중첩이 진행되어져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겠습니다. 자, 등호는 하셔서 average if 함수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자, 첫 번째 조건은 여학생의 수학 점수의 평균입니다. 해서 어디가 성별 B27, B36이 여인 사람의 뭐에 수학 점수 E27, E36 영역의 평균을 구해달라 average if 확인하면 이렇게 구해질 겁니다. 자, 여기서 정수는 버려라. 등호와 A 사이에 클릭하셔서 trunk UNC 더블 클릭. 자, 커서를 트렁크로 옮기고 fx 함수 삽입 가셔서 자릿수 정수로 만들기 때문에 소수점 자리가 없다. 자릿수는 0 적어주십니다. 0. 그래서 확인하십니다. 자, 이 함수는 우리 앞에 기본 설명 드릴 때 문자열 함수 작업하실 때, 아니 라운드 계열 함수 작업하실 때 트렁크 함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점 붙여야 한다. 자, 수식 노출 제일 뒤에 클릭하셔서 %, 연산자 하시고 점 큰 따옴표 입력해 주셔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신 기출문제 14회 문제 3 분석 작업하시겠습니다. 자, 1번 분석 작업 1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박물관 입장객 현황표에서 박물관별 성인, 청소년, 어린이의 평균을 H14, J28 영역에 표시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H4, J8 영역이겠다. 그죠? 표시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일단 평균 함수가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자, G3에서부터 H8 영역 블럭 씌우시고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통합 가십니다. 가셔서 함수는 평균이다 하시고 참조 영역 이번에는 B3에서부터 E23까지 이렇게 블럭을 씌우시겠습니다. 그래서 첫 템과 왼쪽 열에 레이블이 있다. 체크해 주시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구해져 나오겠습니다. 꼭 표 1, 2, 3 뜯어져서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분석 작업 2시트에 대해서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판매가 B6과 판매량 B7이 다음과 같이 변동할 경우 순이익 총액 B15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시나리오 작성 1번 첫 번째 B6의 이름을 판매가, B7의 이름은 판매량, B15의 이름을 순이익 총액으로 정의하시오. B6 부분에 클릭하셔서 이름 정의 판매가, 다음에 B7은 판매량, 그 다음에 B15는 순이익 총액 이렇게 표시를 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시나리오는 판매가, 판매량의 증가, 판매가가 13만원, 판매량이 450으로 설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변경되는 값이 판매가와 판매량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블록 씌우시고 그 다음 데이터 예측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시겠습니다. 추가하시겠습니다. 시나리오 이름은 판매가, 판매량 증가 작업하시고 변경 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판매가는 13만원 0000 13만원, 판매량은 450 해서 확인. 그 다음 두 번째 시나리오는 추가하셔서 두 번째 시나리오는 판매가, 판매량 감소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판매가는 12만원, 판매량은 250으로 수정하시겠습니다. 둘 다 하셨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고 분석 작업 이시트 바로 앞에 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해서 요약 작업을 하시겠습니다. 자, 1대 우리가 결과 셀은 순이익 총액이 궁금하다. 자, 체크가 되겠지만 안 되면 클릭해 주시고 확인하셔서
결과가 나온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기출 문제 14회 기타 작업에서 매크로 작업은 기본 내용을 그대로 띄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출 문제 14회 차트 작업하시겠습니다. 자, 차트 작업 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을 그림과 같이 수정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번호 계열을 삭제하고 가로 항목축을 그림과 같이 지정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번호 계열을 삭제하고 차트 클릭하시고 차트 도구 디자인 데이터 선택하시겠습니다. 자, 가시고 번호 계열을 제거하고 확인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항목축을 그림과 같이 바꾸시오 하십니다. 자, 가로 항목축 보시면 TV 시청 여행하는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해서 데이터 선택하셔서 여기 항목축 부분을 클릭 편집하셔서 여기 이 부분을 TV 시청부터 영화로 이렇게 나타나게끔 영화 연극으로 나타나게끔 데이터 범위를 지정해 주십니다.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확인. 이 삐뚤어져 있는 거 신경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차트 제목은 그림과 같이 입력한 후 굵고 크기 20식으로 지정하라. 차트 클릭하시고 차트 요소에서 차트 제목 클릭해서 영역이 설정되어지고 수식 입력 줄에서 주말, 여가, 변화, 엔터 그래서 확정시키시고 수식 폼 메뉴 탭에서 글자 크기를 20으로 지정하라. 엔터 하시겠습니다. 자, 5일째 후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라. 5일째 후. 5일째 후는 우리 여기 보시면 5일째 후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형하겠습니다. 자, 그럼 회색 5일째 후 부분에 클릭하셔서 항목 선택하시고 차트 도구 디자인 종류의 차트 종류 변경 가시면 우리 콤보 콤보 차트가 선택되어질 겁니다. 이때 5일째 후 부분에 클릭하셔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해 주라 라는 부분 체크해 주십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이렇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그 다음에 4번 범례는 아래쪽에 배치하시오. 차트를 클릭하시고 차트 요소에서 범례 부분에서 아래쪽으로 배치해 주세요 라고.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배치하니 글자가 제대로 와졌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바꾸실 필요는 절대 없다. 바꾸면 안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의 테두리는 넓이 3포인트에 둥근 모서리를 해라. 자, 차트 영역이라고 나타났을 때 빠르게 더블 클릭 따닥 하셔서 차트 영역 서식에서 테두리 가십니다. 가셔서 둥근 모서리를 체크해 주시고 너비는 3포인트 입력하셔서 다른 데 클릭하시면 이 내용이 보이실 겁니다. 닫기 하셔서 차트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